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시조시인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면서 시조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거든요. 본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석연찮은 게 마음에 남아요. 내가 쓰는 게 제대로 된 시조인가, 이런 의문이 자주 들었거든요. 문학 창작을 함에 있어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조가 정형시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특정 시조를 올려놓고 전격이니 아니니 하는 그 논쟁의 글을 볼 때마다 제 글을도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확고한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배워서 알고 있는 3장, 6구, 12운보, 45자 내외 이런 것들은 실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었던 거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잘 못 해봤어요. 그리고 3434, 3434, 3543 이렇게 지금도 외고 있는 음수율이 시조의 정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기대서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그렇게 써왔죠. 음수율에 기대서 이렇게 시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쓴 작품이나 다른 사람들이 쓴 작품이나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내용은 분명 다른데 형식이 같다 보니까 획일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저의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시조집들을 시조에 관심을 보이는 그 지인들께 나눠드리면 그분들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등단하기 전에 제가 쓰는 시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검증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앙일보 시조 100일장에 응모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달마다 응모하는 거여서 꾸준히 이게 보내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보냈는데 2009년도 4월에 조간대의 봄이라는 작품으로 장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조간대의 봄. 비온 날 수평선엔 불빛이 아른거려 환절기 몸살 앓듯 서으로만 가는 새때 짓담한 나의 섬에도 별이 하나 별이 둘 바다로 통한다는 섬사람들 길을 따라 갯바위 장다리꽃 전설처럼 목이 메어 결벽증 하늘에 대고 삼수변을 찍는다. 나라야 제멋이라던 새들의 불문율처럼 밤이면 눈을 뜨는 등대의 불문율처럼 조간대 푸른 정맥이 섬을 향해 뻗는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으로 봄 이미지에 비와 환절기의 몸살을 중첩하면서 섬사람들의 전설로 시적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별과 등대의 연결도 작품을 치밀하게 만든다. 그리고 능숙한 형식 운용에 신뢰가 간다 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저는 능숙한 형식 운용이라는 이 심사평에 상당히 고무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조의 정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응모한 100일장에서 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방금 조간대의 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3장 3행 배열에 따박따박 거의 3434, 3434, 3543 그 음수율에 기대어서 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 음수율에 제가 포근히 기대가지고 작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습작을 하다가 2010년에 다시 중앙일보 시조 100일장에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4월에 장원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흔히 신춘문예나 100일장에는 단수가 잘 안 뽑힌다는 말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살짝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절약된 언어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서 그게 시조의 매력을 풍긴다고 하면서 왜 수상작으로는 그런 걸 안 뽑는 거지? 라는 그런 저만의 그 반감? 그래서 3편의 작품을 보내는 중에 단수를 껴서 보냈는데 바로 그 작품이 뽑혔더라고요. 2009년 장원작인 조간대의 봄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한껏 멋내기를 했어요. 2009년도 작품은 장별 배행으로 따박따박 3행으로 한 수를 지었다면 2010년도 작품은 구별 배행 그리고 음보별 배행 이런 것까지도 시도를 했거든요. 장다리꽃. 일요일 아침 햇살은 막 헹군 국숫가락. 한 그릇 멸치장국에 고단한 몸 풀고는 춘삼월 계란 고명을 살며시와 얹었네. 언뜻 보면 시조가 아니지 않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배행 방법만 살짝 다르게 한 거예요. 초장과 중장은 각각 그 구별 배행으로 총 8음보이거든요. 그리고 종장은 정구는 구별 배행, 후구는 음보별 배행으로 행을 나눴지만 전체적으로는 4음보거든요. 그러면 이 한 작품 전체가 12음보죠. 이런 난시조로 장원으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상당히 기뻤고 또 종장을 잘 마무리했다는 심사평까지 얹어주셔서 시조 쓰기에 정말 의욕이 충만해졌어요. 이런 여세를 몰아서인지 2011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까지 당선되는 영광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등단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한림별곡. 전갱이 잔뼈 같은 어젯밤 하얀 꿈도 북제주 수평선도 가로눕다 잠기는 은갈치 맑은 비린내 눈이 부신 이 아침. 바람소리 첫 음절이 귤빛으로 물이 들고 닷들도 기도하듯 조용히 기대 누운 기웃등 포구에 내린 50견의 저 바다. 우리가 불빛들을 희망이라 말할 때 행성처럼 떠도는 비양도 어깨 위에 등 뒤로 가만히 가서 손 한번 얹고 싶다. 연달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늘 시조의 정형이라는 것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공부가 특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음수율에 기대서 시조를 써온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시조의 정형이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그 공부가 안 돼서 늘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이제 시조를 공부해 보려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늘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가 꽤 있는 거예요. 시조 쓰기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거라면 필사적인 필사예요. 시조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필사를 했어요. 좋은 문장이나 마음에 드는 시를 공책에 손글씨로 옮겨 놓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 습관은 계속되고 있고요. 시조 필사를 하다 보니까 시조의 정형에 대한 의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음수율에 정확히 따박따박 맞춰서 3장 3행으로 된 그 시조들을 대할 때면 답답함을 심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서 소개해드린 장다리꽃처럼 배행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죠. 나름
고시조와 차별적이라는 걸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조의 정령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대중들 속으로 현대 시조가 스며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시조 시인이 많아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대중들 속으로 시조 보급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조 창작 강의를 통해서 현대 시조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인식 개선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어쩌다가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조를 접목시키는 글쓰기 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시조를 쓴다 라는 걸 알려주죠. 한마디로 제 나름으로는 시조 보급을 위해서 저만의 팁을 나름대로 공유를 하는 거죠. 제 자신조차도 시조의 정형에 대해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시조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제가 독서논술 지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조를 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시조 101장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시조를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주지?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고시조 몇 편을 암송하도록 한 거예요. 칠판에 음수율을 쫙 3434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맞추라고 하면서 알려준 시조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하면 그 뒷부분은 아이들이 그냥 잘잘 따라서 외우더라고요. 이게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역사 시간에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하면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대부분 하고 다 알아요. 되게 희망적이 된 거죠. 시조 교육 성공적일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그 위에다가 3434, 3434, 3543 이렇게 막 따박따박 시조의 정형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될 줄 알았던 그 시조 교육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국어에 두 글자, 세 글자 낱말이 많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조사를 붙이면 3, 4가 되는 것도 금방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조 한 편 쓰는 거는 뚝딱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거죠. 아이들은 글자 수만 맞으면 그리고 띄어쓰기 개념으로 음보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어색한 지점을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시조를 음수율로만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아이들 시조 지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시조는 음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켰어야 하는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음보란 말 자체도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말의 덩어리, 소리의 덩어리,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인들 문학 강의를 갖다가 시조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3434 이 음수율은 다 알고 계신데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음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시조를 써서 이미 터득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말 자체가 너무 막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3음보, 4음보의 음률로 이루어진 우리의 민요를 접합시켜서 음보의 개념을 이해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진도아리랑이라든가 민요들을 같이 부르고 익히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그걸 쉬워하시는 거예요. 시인들이 혼자 작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또 시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시조의 정형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면서도 불안하고 뒤가 캥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조 이론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등단해서 7, 8년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장벽이 시조의 음수율이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포근히 기대서 시조를 썼던 그건데 그리고 국어 시간에도
아마 현재까지도 그 음수율로 이게 시조야라고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 음수율을 말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음수율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 제자들에게도 시조의 음수율로 접근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서 음수율로 접근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된 거죠. 제가 시조 수업을 하면서 시조를 숫자에만 연연하게 만들어버리는, 즉 시조는 글자 수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그 시조 창작 수업은 상당히 시조의 위상을 깎아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중들 중에도 이렇게 시조집을 보면서 왜 이분들은 3장 3행 배열 방식으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왜 3434 여기에서 숫자가 어긋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깨뜨려야 현대 시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3장 3행, 그 3장 배행을 구별 배행이나 음보별 배행으로 시적 느낌을 살리는 방법으로 시조를 쓰기 시작했죠. 이게 한복의 변천이랑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봐요. 시조의 품은 상당히 여유로운 건데 음수율에 기대거나 장별 배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고정된 숫자와 그 틀에 딱 가둬놔 버리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게 시조인데 말이죠. 구별 배행이라든가 행가름의 그 자유로움은 시인의 개성으로 잘 드러나는 게 현대 시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형이라는 의미를 형식적이란 의미로 접근하는 분들은 시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형식을 갖춘 시라고 접근하는 분들은 시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형식적이라는 말, 그리고 형식을 갖춘다는 말,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전통 한복이 변천되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도 그 선의 멋스러움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현대 시조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조 전통의 뿌리는 지켜가되 나머지 행가름 같은 것은 시인에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계적인 그 음수율과 배행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시조의 넉넉한 품을 바짝 조여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복 자락에 바람이 넘나들면서 멋스럽게 펄럭이는 그 모습, 그게 한복의 멋스러움이잖아요. 시조 역시 숫자나 배행 방식으로 찍어낸 듯한 틀에 맞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시조의 정형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이 제 시조 창작의 과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조에 관심을 가지고 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단 필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그 3434 잊어버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대신에 구가 뭔지 음보가 뭔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정말 품이 넉넉한 시조 쓰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검증하기 위해서 100일장 같은데 응모를 해보시면 자기의 시조 쓰기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유로워진 작품을 가지고 제가 쓰고자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